자, 여러분 휴먼 라이브러리 안녕하십니까? 미국 미동부 지역 뉴저지 볼겐 카운티 팰리세이즈 파크에 살고 있는 정영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둘람에서 2년간 기다려온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한국에 제가 위키 백과에 딱 가서 이분 이름을 딱 쳤더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종교통합주의자이자 자유주의 신학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문장이. 동의하실지 아니실지 나중에 여러분 궁금하시면 질문해 보십시오. 이분 성함은 현경, 본명은 정현경입니다. 그러나 한국 여성들이 벌이고 있는 호주제 폐지 운동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분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본인이 사실 호주제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세 분이므로 본인의 이름은 오강장정현경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떼어버리시고 현경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경 교수님, 네, 이분은 여러분 기억 속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슬러 올라가서 1991년 2월 WCC 즉 세계교회협의회 호주 캔베라 총회에서 주재 강의를 맡으셔가지고 한복 차림으로 돌아가신 영혼을 부르는 초혼제를 거행했다. 그렇게 해서 정통적인 삼위일체에 의한 성령론을 거부하는 것으로 거센 비난을 받고 정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영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강만 건너면 있는 미국 진보 신학의 산실 165년 이상 역사를 가진 유니언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네, 여러분 유럽의 최고의 조직신학자 폴 틸릭도 이곳에 와서 가르쳤고 라이놀드 니브도 가르쳤는데 서론이 너무 길죠. 165년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 여성 정신 교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삶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은 달라이 라마 등 세계 종교 지도자들의 주요 위원으로 있는 종교간 세계 평화위원회에서 아시아 여성 최초 위원이셨고 최연소 위원으로 멕시코 치아파 마을의 원주민 마을, 캄보디아의 지레밭, 팔레스타인의 난민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스웨토 등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며 평화운동을 펼치시기도 하셨고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1999년 가을부터 2000년 여름까지 1년간 히말라야의 수도원에서 머리를 깎고 수행을 하고 이슬람교를 공부하기 위해 2006년부터 1년간 이슬람 17개국을 순례하며 무슬림 여성 200여 명을 만나는 등 네, 아무튼 뭐 너무 길어가지고 요 정도 마치도록 하고 본인 스스로 신학적 예술가 그리고 살리미스트로 자처하시는 에코페미니스트 생태해방 여성신학자 현경님께서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에 납시셨습니다. 여러분 우려간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경 교수님 직접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25분이 지나면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현경입니다. 네, 제가 지성수 목사님한테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에야 참석하게 되었네요.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또 정영민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요새 드디어 5번째 힐링 스쿨을 졸업하고 모든 미팅을 명상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먼 라이브러리 그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같이 짧게 빛 명상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짧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의 질문을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명상대를 가져오겠습니다. 아주 편한 자세로
앉으시고 명상 벨이 울리면 같이 숨을 쉬시겠습니다. 3번. 눈을 감으시고 황금빛 빛이 우리의 모든 세포 속으로 들이쉬는 숨과 함께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황금빛 빛이 우리 DNA 레벨까지 내려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치유해야 될 것을 치유하고 그 빛의 입자들이 우리의 날숨을 통해서 나온다고 상상하시고 숨을 같이 내쉽니다. 또 한 번 황금빛 빛을 들이마시시고 이것이 우리 가슴에서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가서 우리 세포가 불이 켜지듯이 반짝반짝 황금빛 빛으로 빛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정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내쉽니다. 다시 한번 황금빛 빛을 들이마시는 상상을 하시고 더 큰 가슴의 소용돌이, 빛의 소용돌이가 우리의 세포 끝, DNA 끝까지 가서 우리의 DNA가 이 황금빛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상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치유해야 할 것들이 이 빛을 통해서 치유되고 그 모든 부정성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상상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준비가 되신 분은 눈을 뜨고 오늘 우리 휴먼 라이브러리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뭐 다들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인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살아온 얘기, 살아온 얘기를 한 네 단계로 정리를 해서 나는 이런 책입니다. 현경은 이런 오픈북입니다. 그리고 그냥 제 오픈북을 이렇게 펼쳐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여러분의 거울이 되고 제 이야기에 여러분의 질문,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시면서 우리가 대화의 장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의 1번 단계는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의 부인인 제가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던 그분에 의해서 태어나지 못하고 그분이 아기를 못 가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여자를 고르고 골라서 광주에서 식당을 하던 여자분, 그분은 전라도의 어떤 소장농의 딸이었는데 지주 아들하고 사랑에 빠져서
미혼모로 아들을 낳고 쫓겨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젊은 사랑이니까 돌아오겠다고 찰떡같이 약속을 하고 와세다 대학을 가서 거기 가서 한국에서 온 아주 부잣집 신여성이랑 결혼을 했고, 우리 나를 낳아주신 상모는 그 시골에서 소장농의 딸이 감히 지주의 아들하고 연애를 하다가 아이를 낳아서 쫓겨났죠. 그리고 참 놀라운 게 초등학교 문 앞에도 못 가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분한테 태어났다는 것이 참 소중하게 여겨져요. 그분은 전라도 순천 출신이었고, 그 어머니가 사시던 곳은 전라도 광주였고, 저는 무등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사건이었어요. 왜냐면 집에서 비밀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1살 돌이 되던 때 공부도 많이 하고 세력이 있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죠. 아버지는 그 당시 해무청장이셨고, 그러나 계속 뒤로 뭐 조봉암, 신익희 선생님 이런 분들을 도와주신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 의해서 굉장한 사랑을 받고 굉장한 기대를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이 정말 파라다이스는 이런 거 아닐까? 왜냐하면 전혀 걱정 없고 공부하라는 얘기 없고 맨날 놀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원을 좋아하셔서 아버지랑 만들던 그 꽃밭, 그게 생각나고,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는 인격적인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배구의 신명여고를 나오시고 국가대표 정구 선수였고 굉장히 아주 능동적인 분이셨어요. 자기 비즈니스도 갖고 계셨고. 그런 어머니에 의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게 됐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제가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집이 가장 그 윗집이라서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제사 때 이렇게 돈을 주시면서 독서실에 가라고 항상 그러셨어요. 뭐 제사 지내고 요리하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네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가 원하는 삶을 전 세상을 다니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해주셨고,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그 당시에 어머니가 이미 그런 말씀 하셨어요.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난 네가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 하게 되면 한국 남자하고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엄마는 외국 남자들도 굉장히 가부장적이라는 걸 모르셨겠죠.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은 여자를 잘 존중할 줄 모른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 남자하고 혹시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절대 경상도 남자하고는 결혼하지 말고 전라도 남자하고 결혼을 해라. 그런 말을 막 하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 엄마는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랐죠. 근데 이 생모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생모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제가 유니언에서 박사학위 할 때 그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 학생운동의 투사였던 남편이 완전히 종교 근본주의자가 되면서 다가오는 미래 이런 데 들어가게 됐고, 저는 그 남자를 그 이단 단체에서 끌어내느라고 온갖 정말 에너지를 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재림한다고 그러고. 그때 제가 매일매일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에 어린아이가 버려져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계속되는 꿈을 꿨고, 그다음에 어느 날은 무슨 성냥팔이 소녀처럼 너무 행복한 우리 집이 보여요. 근데 무비 세트처럼 우리 집 방과 방 사이에 큰 벽이 있는데
그 벽 안에 어떤 중년 여성이 살고 있었어요. 살아서.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살아있다는 걸 모르고 그렇지만 그녀는 벽 속에 살고 있고 그런 꿈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융 사이콜로지스트한테 가서 세라피를 받기 시작했고 왜 꿈에서 아기가 계속 울고 왜 꿈에서 중년 여자가 벽에 갇혀 있고 그런데 그 제 융 사이콜로지스트 백인 유대인 여자하셨는데 그분이 저보고 너는 아마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 같다. 한국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근데 이제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생모를 찾을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생모를 찾았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 잡혀갔어요. 그래서 우리 재산을 다 뺏기고 우리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고 근데 아버지는 감옥을 살고 나오셔서 아무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겉으로 나온 얘기는 뭐 아버지가 뭐 부도가 나서 경제사범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돈을 다 뺏겼다. 이렇게 들었는데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신익희 조봉암 선생님 열심히 도와주다가 그런 야당 대표들을 도와주는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정치적으로 연루돼서 감옥에 가시고 우리가 재산을 다 뺏겼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였는데 감옥에서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실어증 한마디도 안 하는 남자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굉장히 즐겁고 아름다운 남자라고 기억이 돼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뭐 그림도 잘 그리시고 또뭐 장구도 잘 치시고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장안의 기생들이 아버지가 나타나야 파티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흥이 많고 아름다운 남자였던 기억이 들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감옥에 갔다 와서 말을 전혀 안 하는 돌아가실 때까지 말을 안 했고 나는 아버지가 왜 말을 안 하는지조차 몰랐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고문을 당하시지 않으셨을까? 밖에 나가서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근데 뭐 피를 못 속이는지 저는 학생 운동을 하게 되었고 대학 시절 내내 뚝방에서 일하면서 창녀촌이 있었고 거기 아이들을 가리키는 야간 학교 선생이었고 그리고 전태일 씨 어머니가 이소선 여사가 만든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오락 선생으로 계속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방신학자, 민중신학자, 여성신학자가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저의 질문은 항상 하나님 있나? 계속 경동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내가 경험하는 창녀촌, 뚝방, 청계피복 너무너무 어두웠고 이렇게 사람은 망가질 수 있는 걸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그 나이에 너무 인간의 비극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막 학생운동 하다가 잡혀가고 고문도 당하고 근데 고문실에서 너무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제 제가 불어야 되는 사람들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딱 계속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이 시편이 계속 떠오르면서 그 말도 못한 평화를 경험을 하고 물론 몸은 괴로웠지만
제가 정신을 잃었는데 그때 정신 비몽사몽하는 그때 누군가 너무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근데 고문관이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럼 그 손이 누구였을까? 그런 질문이 저를 신학을 하게 한 것 같아요. 왜 나는 거기서 죽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손을 잡아준 그 존재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클레어몬트에 공부하러 오게 됐고 클레어몬트에서 이제 남미의 해방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걸 전공하게 되고 한국에서는 뭐 안병무, 서광선, 서남동, 김용복 선생님 등등 민중신학을 배웠고 그리고 제가 그 니카라구아 레볼루션이 끝났을 때 거기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혁명은 정말 가능한 거구나. 그거를 막 몸소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님들이 게릴라가 된 그런 거를 보면서 평화와 폭력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한국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면서 한국 교회의 이 가부장성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그때 딱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신학 공부 훨씬 많이 했는데 저희 남편이 오니까 저는 그냥 사모로 돈 받지 말고 일을 하라고 그러고 남편을 전도사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한국 교회 장로교였는데 여자를 절대로 설교를 안 시켜요. 근데 어머니 날만 설교를 시켰어요. 근데 그 여자 우리 이화여대 교수고 이화여대 약학과 나오신 선배고 남편은 뭐 의사고 그렇대요. 자기가 결혼할 때. 그래서 남편이 너무 가부장적이지 맨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서 자기한테 던졌대요. 근데 그게 자기를 스쳐서 벽에 꽂혔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완전히 깨졌대요. 이스라엘이 교만할 때 다른 나라를 바빌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교만 치신 하나님 성경 기준이 딱 떠오르면서 그때부터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예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집은 혼수의 도움이 되고 항상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런 집안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와, 전 교회가 우렁차게 할렐루야를 하면서 특히 여자들이 너무너무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어요. 그때 딱 느낀 게 야, 기독교는 범죄 집단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집단 정신병이 될 수 있구나.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리터럴리 화장실에 가서 막 토했어요. 이거는 살인 미수인데 온 교회가 이걸 지금 찬양하고 있고 여자의 입으로 이걸 말했고 많은 여자들이 열광해서 할렐루야를 했다.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신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워먼스 티올로지컬 센터를 갖고 거기서 뭐 로즈마리 루터, 메리 데일리, 엘리자베스 피오렌자, 레티 러셀 이런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여성 해방 신학자가 되었죠. 그래서 해방 신학, 민중 신학, 여성 신학이 저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그런 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신학을 가리키다 이화여에 대해서 가리키다가 캔버라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제 캔버라 일이 벌어지면서 제가 이제 세계적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유명해졌고 그래서 막 전 세계 제가 한 80개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게 되었죠.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러고 그 캔버라 일이 있고 이제 한국 보수 교회에서 저를 완전히 이제 이단 마녀로 몰면서 제가 살해위협까지 받게 되었어요. 빨간 글씨로 뭐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무당들은 죽이라 그랬고 정영경은 무당의 딸이다. 이제 그런 이제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굉장히 괴로운 시절을 보냈고 또 그 당시 이제 완전히 펀더멘탈리스트가 되었던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죠.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유년신학교의 초대로 유년신학교에 이제 종신교수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뭐 너무너무 잘 나가는 신학자가 되었죠.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 초청을 받는 그런 신학자가 돼서 너무 많은 걸 배웠는데 제 이 가슴 안에 있는 이 고통은 말할 수 없었어요. 뭐 세라피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 남편은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첫사랑이고 정말 혁명의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학 시절 막 치열한 학생운동, 그 청계 피복에서 뚝방에서 창녀촌에서 그 남자랑 새로운 세계를 꿈꾸면서 지냈던 나의 청춘을 다 바친 남자하고 헤어진다는 게 전혀 쉽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발표를 한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한국에서는 완전히 이단 사설이 돼서 살해 위협까지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심도 있는 심층 세라피를 받게 됐고 그때 만난 분이 이제 승산 스님이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하버드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하버드에서 교수로 있었는데 정말 그 이 내면의 실존적인 그 무너짐을 어떻게 이걸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 아파트를 가는 사이에 대각사라는 캠브리지 젠센터라는 곳이 있었고 거기 가서 승산 스님을 만나게 됐고 승산 스님이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말씀을 딱 해주셨어요. 아니 불교의 제길 교리가 가르침이 life is suffering. 인생은 고라 그러는데 모든 인간은 고통을 받는데 왜 너는 네가 고통받는 게 그렇게 스페셜하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불교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네 가슴의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으면 매일 새벽 4시에 와서 108배를 하고 명상을 하라고 말을 했어요. 말씀하셔서. 아, 진짜 고통에서 벗어나나 보자. 오기로 제가 그 100일을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 가슴이 열리면서 고통의 뿌리를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수행으로서의 불교에 깊이 심취하게 되고 승산 스님 허락을 받고 1년 동안 히말라야에 가서 이제 비구니로 살게 되죠. 그 1999년, 2000년에 그 1년의 제 히말라야에서 삶이 제 생애 최고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년의 수행과 깨달음이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꾼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니언에서도 제가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를 가리키는 신학자가 됐고 에코페미니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미스티시즘과 레볼루셔너리 소셜 체인지 가장 깊은 내적인 미스티컬한 변화와 사회 변화를 어떻게 가는가 그 세 가지가 저의 가장 중요한 티칭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뭐 달라이 라마, 비숍 투투, 노벨 평화상 받은 많은 분들과 20년 동안 세계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평화의 다리를 놓는 그런 일들을 하고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때 뵌 분들이 달라이 라마 티나한, 마하고사난다,
승산 스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네 분의 부처님이라는 분들과 굉장히 가깝게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의 그 어떤 영적인 정체성, 그러니까 종교의 이중 국적자, 부디스트 크리스찬이 되었죠. 근데 뭐 저는 이제 부디스트 크리스찬도 넘어간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젤라루딘 루미를 만났고 수많은 이슬람 수피 미스틱을 만났고 그래서 이 언어 너머에 있는 그 ultimate reality, 그 vortex, 그 don't know, 그 unknown,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경험에서 보면 모든 종교는 그냥 그 경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언어일 뿐이고,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고 인간의 어떤 그 드높은 삶을 위한 어떤 등대 같은 그런 사인과 심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참 유니온신학교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유니온에서 기가 막힌 학생들을 만났어요. 지난 26년 동안. 근데 유니온의 예일 출신의 최초의 페미니스트 여성 총장이 오면서 유니온의 분위기가 너무 바뀌었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유니온의 아름다운 그 정원 안에 미국 최고의 럭주리 컨도미니엄 리버사이드 교회의 종탑보다 훨씬 높은 미국의 최고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럭주리 컨도미니엄을 짓게 된 거예요. 자, 정 교수님 잠깐 저기 숨 좀 쉬고 또 합시다. 숨 좀 쉬고. 이 얘기를 계속 너무 긴장된 얘기를 들으니까 좀 숨 좀 쉬고 질문 좀 받으시고 또 얘기하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수님? 5분 드릴까요? 마무리. 그냥 마무리하죠. 마무리하죠. 그래서 블랙 타임 없이 하죠, 그러면. 이제 long 네. story short, 그래갖고 학교하고 제가 이 문제를 갖고 투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학교하고 좀 재판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학교하고 negotiation을 해서 제가 생각보다 빨리 한 5년, 4년 후에 은퇴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제 5개의 그 힐링 스쿨을 졸업하게 되었고 이제 요사이 힐러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저의 삶은 라이터, 힐러, 그리고 히스토리컬 트라우마를 그 힐링하는 그런 리추얼 퍼포머, 그런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살아온 큰 그림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책이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냥 마치고 여러분의 질문, 여러분의 피드백 들으면서 같이 대화하고 싶습니다.